안녕하세요, 송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스터디 7강 입찰표 작성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 작성의 핵심은요, 반드시 무조건 하고 입찰 전날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책상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미리미리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법원 가시면은요, 식당도 있고요, 휴게실도 있고요, 그리고요, 입찰법정 안에 비치된 기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집중도가 떨어지면요, 233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3억을 써야 되는데 30억을 써버리는 그 큰 실수,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면 실수도 찾아내고 오타도 찾아내고 단 하나의 흠결도 없는 완벽한 입찰표가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입찰표 작성 들어갑니다. 입찰 물건의 사건 번호하고요, 최저 매각가의 10% 금액, 그리고 입찰 법원과 매각기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료 사이트 정보지를 출력해서 책상 위에 탁 올려놓고 기일 입찰표를 보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입찰표는요, 손으로 직접 써도 되고요, 또 유료 경매 사이트 내 자료실에서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한글 서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법원명을 기입하고요, 입찰 기일 그리고 사건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물건 번호란은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2개 이상 경매 진행이 될 때 그 목록의 부동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가 부여된 겁니다.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면 구태여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명란에 낙찰받을 본인의 이름을 기입하고요,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을 살포시 찍어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란에 휴대폰 투넘버를 기입을 하고요, 주민등록번호 정자체로 또박또박 기입을 합니다. 숫자가 1인지 7인지 9인지 0인지 누가 봐도 애매한 그 숫자 표기는요, 자칫 낙찰을 받더라도 입찰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유의해서 숫자 표기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보증금란에 보증금을요, 정자체로 또박또박 기입을 하시고요, 억 표기란에는 반드시 W에다가 밑줄 2번 표기를 합니다. 왜 억 표기란에 W 밑줄 2개를 했을까요? 보증금이 1000만 단위이기 때문에 억자리에다가 굳이 써가지고 자칫 실수할 수 있을까봐 우리가 굳이 표기하지 않을 보증금란 억란에다가 W 표시하고 밑줄 2개를 긋는 겁니다. 그리고요, 입찰 가격란에 역시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그 숫자를 써내려가고요, 현금 자기압 수표란에 부의표 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입찰자란에는요, 낙찰받을 본인의 도장을 살포시 찍으면은 입찰표 작성은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요, 보증금 봉투란 사건 번호란에는요, 2020 타경 12345 그 사건 번호를 기입을 하시고 입찰자 본인란에 이름을 쓰고요, 역시 도장을 꾹 찍으시면 됩니다. 봉투를 뒤집어서 도장 날인 세 곳에 역시 도장을 팡팡팡 찍으면 되고요. 다음 입찰 대봉투를 보겠습니다. 제출자 입찰자란에는요, 이름을 기입한 후에 역시 도장을 살포시 찍으면 되고요, 봉투를 뒤집어서 그 절지선 아래에 있는 사건 번호란에 사건 번호를 또박또박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장을 꺼내서 인 표시가 되어 있는 세 곳에 차례차례 팡팡팡 찍으면 모두 끝! 다음은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만약에 제3자가 입찰을 대리할 때 그 기일 입찰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원 확인하시고요, 입찰 기일 기입하시고 사건 번호 정확히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채무자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물건 번호 잊지 않으셨죠? 입찰자 본인란에는요, 위임인 즉 낙찰 받을 그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성명란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요, 역시 인란에 낙찰받을 당사자 인감도장을 꾹 찍습니다. 주민번호 기재를 하시고 인감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전화번호, 낙찰받을 당사자의 주소를 또박또박 적습니다. 그 다음 대리인란에는요, 대신 입찰을 가는 사람, 부인이든 형이든 누나든 친구든 그 대신 입찰 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성명란에 이름을 역시 또박또박 기재하고요, 본인과의 관계는 있는 그대로 뭐 부인이면 부인, 남편이면 남편, 친구면 친구, 지인이면 지인, 회사 직원이면 직원,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주민번호를 정자체로 또박또박 기재하고요,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면 끝입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은 보증금 기재, 왼쪽은 입찰 가격 기재, 요거 뒤바꿔 쓰지 마시고요, 왼쪽은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가격, 오른쪽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보증금,
또는 재매각일 때는 20% 보증금액을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현금 자기압 수표란에 V 표기를 하고요. 대신 입찰을 가는 분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꾹 날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써야 되는데요. 보통은 기입찰표 뒷면에 위임장 양식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요, 유료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출력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위임장 대리인란에는요, 대신 가는 분의 인적사항을 입찰표 기재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고요. 직업을 공개하기 싫은 분이 있어요. 난 직업 밝히기 싫어요. 그냥 회사원, 기타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사건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요. 본인 1란에는 낙찰받을 당사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인감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역시 직업란이 부담이 된다면 그냥 서비스업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요. 2명 이상 공동으로 입찰을 들어갈 때 입찰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의 앞면, 법원명 기입하고요. 입찰 기일, 날짜를 쓰고 입찰자 본인란에는 별지 목록과 같음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대리인란에는 공동 입찰자 중에 아니면은 대리로 가는 지인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왼쪽 입찰 가격란, 오른쪽 보증금란. 다시 강조하지만 뒤바꿔 쓰면 안 돼요. 숫자 표기 4억을 40억란에 기재하는 실수, 3억을 30억 실수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입찰 전날 미리미리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공동 입찰은요, 공동 입찰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자들 목록을 한 명 한 명 나열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신고서란 사건 번호, 물건 번호를 기재하고요. 신청인 공동 입찰자 중 대리로 가는 분, 그 분의 이름 또는 모든 입찰자를 대신해서 가는 분의 이름을 신청인란에 기재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인원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동 입찰자 목록에는요, 모든 공동 입찰하는 그 분들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분 표기를 분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분란 빼먹으면 무효되나요? 아니에요. 지분란을 표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모든 입찰자의 지분을 동등하게 n분의 1 합니다. 다음 위임장 대리인란에는요, 모든 공동 입찰자를 대신해서 가는 분, 그 제출하는 분의 인적사항을 또박또박 기재를 하고요. 사건 번호를 다시 정확하게 기재한 후에 공동 입찰자 모두 본인이란에 이름, 주민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를 차례로 또박또박 기재하면 입찰표 작성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보증금 봉투하고요. 입찰 대봉투는 앞서 보여드린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찰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입찰 금액란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 실수하는 분들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한 해에 입찰표 실수해가지고요,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금액이 연간 8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800억의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정말 제가 볼 때 수천 명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보증금을 떼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마 밤잠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 주무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여드리죠. 3억을 쓰려다가 30억을 써버린 실수. 보증금이 2,752만원. 그래서 3억 990만원을 쓰는 게 맞는데 이분들은 30억 9,900만원으로 10배를 넘게 썼습니다. 이거 잔금 납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쓰려는 금액에 10배를 썼는데 어떻게 대금 납부를 합니까?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죠. 홍태경의 유튜브 233번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꼭 다시 보세요. 이런 실수도 하는구나. 결국은요, 금액 기재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요. 주민번호, 이름 또박또박 기재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입찰 당일 법원 내에서 금액 수정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도 실수하는 분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저보고 어떡합니까? 제가 어떡하겠어요.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도와드리기 전에, 사후 약방문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의하시라고 제가 잔소리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쓴 입찰표 나만 홀로 보고 또 보고 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경매를 좀 아는 지인분한테 확인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지인이 없어요. 저는 혼자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홍티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입찰표 확인 도장을 꾹 하고 찍어 드리겠습니다. 낙찰 받는 입찰표 작성은요, 물론 그 전에 충분한 현장 조사를 거쳐서 수익률 분석을 통해 꼼꼼하게 한 자료가 뒷받침이 된다면
그 입찰표가 바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입찰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작성한 입찰표, 하늘도 감동할 만한 입찰표, 그건 여러분들한테 행운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행운이 낙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입찰표를 작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매는요, 정성과 노력입니다.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성만 쏟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늘에서 행운이 좀 따라주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삼박자를 갖추는 경매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제가 1강, 2강부터 계속 강조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 있거든요. 짧지만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들,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아, 우리 홍티쌤이 이런 걸 강조하셨지? 맞아, 실수하면 안 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티 경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분들 중에 실수한 분이 단 한 분도 안 나오는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홍티 경매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8강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